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한입니다. 우리 증시 어제도 이벤트 드리븐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지금 커피로 지금 찌들어 있는데, 지금 눈 보세요. 지금 한 3일 연속 어제 조금 한 3시간 잤네. 자, 그래도 우리는 결국 제가 말했던 부분들 살려놓고, 많은 그 사랑 부탁드리고, 자, 우리 바로 시작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이 가벼운 건 아니에요. 맞췄다 안 맞췄다를 다 떠나서 우리 시장 좋아야 되거든요, 사실. 자, 아무튼 지금 우리 시작하기 있어서 요즘 대세 스치면 그냥 간다는 그 전문가. 자, 제가 올라간 것보다 떨어진 거 찾는 게 빠를 것 같은 그 전문가. 상한가 컷의 정수, 경제 주마등 유일한입니다. 시작 전 우리 한국경제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금요일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날이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음 주 그리고 장 마감에 있어서 시황 같은 경우도 얘기할 수 있고요. 전태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 이 내용을 시장 상황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미국 유조선 호의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한번 다시 체크해 보고, 시장 이슈 핵심에서 이란이 결국 유조선 공격하면서 미국이 어제 호언장담했던 유조선 호위하겠다, 이런 것들, 보험까지도 우리가 에너지 운송에서 보험 및 보증까지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면서 지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삼성 공격하면서 중국 해상 운송 리스크가 좀 많이 확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라든지 뭐 정유, 뭐 석유 개발, 뭐 방사능 해운까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제가 종목 자랑 같은 거 아예 안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다 좋고 또 그거 올린 거 또 올리고 대한해운이니 뭐니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서 또 공부하면은 또 여러분들 가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 빼고 우리 오늘 살릴 수 있는 것들만 노력을 해서, 제가 어제도 거의 오열을 했어요. 평소에는 개그감이 아주 뛰어나고 즐겁게 웃으면서 돈 벌어야 된다는 이 친구가 오열을 하면서 거의 오열했죠, 제가. 깨끗 막 하고. 그 오열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 살리는 거 사람부터 살리자라고 얘기하고 나서부터도 어제 반등해서 사실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이벤트들이 뜨거우니까 지금 중요한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어제 시황 간단하게 좀 읊어보면 우리 중요한 것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12% 하락했고 다시 9% 상승했고 이런 거 다 빼봅시다. 우리 이제 오늘 또 이제 드리븐 생기니까 다 빼고, 시작점인 고점이 6,300이었는데 5,000 한번 찍었다가 우리가 다시금 5,500까지 올렸어요. 그럼 미국 이란 싸움에 대한 뉴스 나오고 환율 1,500원 찍고 패닉셀이 쏟아지면서 장중 5,000까지 우리가 봤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살려놓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조정이 아니었어요, 어제 당시에. 그런데 공포장이다, 패닉장이다 이러고 있는데 어제도 또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는 시장 같아 보였지만 이제 너무 두렵게 공포를 먹고 산다고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단 말이죠. 공포를 먹고 살고, 시장은 기대감을 먹고 살고, 올라갈 땐 기대감, 떨어질 땐 공포를 먹고 살고, 공포는 주가와 환율에 반영된다. 이거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자, 살려서 다행이다라고 한 게 하루 만에 다시 회복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약간 불안함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제가 이렇게 멀쩡한 전문가가 이렇게 개그하고 웃기려고 하는 전문가가 심각해지니까 이상하냐고, 농담하는 거 아니라고 라고 얘기했는데, 맞춰도 짜증나는 거예요, 이런 건. 그런데 우리가 스윙의 궤적이 좀 바뀌어야 될 시점이고, 이런 것들로 다시 리스크 해지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시험하는 날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진짜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누구냐? 의외로 간단해요. 겁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요새는 겁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조금은 대응을 잘해요. 요새는 녹아나지 않고 살아있으면 잘하는 장인데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긍정론만 말할 게 아니라 솔직한 개인의 뷰를 얘기해 줘야 돼요. 요새 특히 매매가 많이 꼬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게 한 번 심리가 꼬이고 매매가 꼬이면 계속 꼬여버려요. 어제 장마감이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어제는 못 샀는데 오늘 올라와 버렸죠. 어제가 기회였잖아. 간만에 거래일에서 외국인 이렇게 빠지더니 다 이제 끝났네. 안심이자. 다시 상승장 아니겠어? 막 사나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컸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은 항상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동시에 흔들어 버립니다. 공포가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동시에 흔들어 버리니까 항상 패닉 뒤에 반등장은 가장 사람을 소위 말하면 미치게 만들어 버리는 장세입니다. 제가 녹이는 장세 어제를 그렇게 설명해 줬죠. 횡보, 하락. 이 횡보든 하락이든 상승이든 우리 공부 내용이니까 좀 짚고 가보자고요. 진짜 시장에서 큰 돈이 움직이는 위치들을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 조금 물려도 괜찮다, 올라가겠다. 그 다음이 지금 상승장부터 볼게요. 상승장은 어제 공부했던 거니까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게 통통통 올라가죠. 뭐든 다 좋아요. 사실 다 좋아요. 나쁜 게 없어요. 대부분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상승장이었잖아요. 이거에 적응이 되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갖고 조금 물리면 어때? 버텨나가면 다시 살려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 피부에 학습된 게 상승장이었어요. 그렇죠. 하락장은요. 제가 이벤트 드리븐으로 통통 튀는 것만 잡자 그랬어요. 이걸. 이 튀는 이 데드캣이 와도 통통 튀는 이 구간을 잡아나가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짧은 스윙의 궤적을 계속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반등이 나와도 반등이 짧은데 조금 올라가면 바로 매도해야지 피부에 학습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적응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계좌를 녹이는 장세가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고 올렸다 빠지고 이벤트 드리븐 속에 이렇게 팽팽히 돌아가는 횡보장의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고 제가 공부를 같이 했어요. 고점을 6,300을 찍고 5,000을 만들었다가 5,583선 시장을 다시 왔다 갔다 드리븐을 한다는 게 그럼 계좌 종목들이 몇 퍼센트 평균 빠져야 됩니까? 계좌 종목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거예요. 저도 어제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한국경제TV 제가 노트북에 항상 하나를 켜놓습니다. 한국경제TV를 실시간으로 평균적으로 10% 정도 빠졌으면 평균 값인데 그렇게 빠졌나요? 11%입니까? 제가 대충 봤거든요. 20%다, 25%다 막 지금 녹아 있는 거예요. 시장 회복보다 훨씬 위험한 구간의 종목들을 가지고 가 있고 그렇죠. 현재 왜 살려놓으면 죽고 살려놓으면 죽고 왜 개인 계좌는 항상 지수보다 더 빠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죠. 지수라는 것은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잖아요. 말이 어려운데 간단해요. 큰 회사가 큰 회사가 지수를 지배하고 그리고 이 지배하는 데에서 대형주 위주 이슈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나름 변동성으로 포트폴리오를 개인들은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도 포트폴리오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주도주와 주도지 않은 것들이 조금 나뉘기는 해요. 그리고 어제 말 그대로 이란으로 공격해서 지금 제가 어제 살금살금 긁는다 그랬죠. 야, 너 이번에 독립해야 되지 않겠어? 미국이 트럼프가 계속 통화한다 그랬고요. 그쵸? 그 내용들 그대로 가죠. 그래갖고 일단은 지상전 가능성 이게 길어질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집중을 해봐야 돼요. 가장 궁금한 점이었는데 그걸 알려주시네요. 맞아요. 그래갖고 지상전 공격 트럼프가 살금살금 건드리고 야 스탄 들어간 나라들 야 너네 독립한다고 해도 이란 지금 우리 때문에 흔들리잖아. 좀 공격 좀 해봐. 야 그래서 손 안 대고 코 풀고 내가 돈 줄게 좀 움직여 볼래? 그대로 가죠. 이란으로 건너가 공격 작전 개시했습니다. 어제. 그럼 지상전 가능성이 9.11 이후에 천문학적으로 경단위로 해서 돈을 조금 썼다는 내용들. 그렇죠.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도 저는 생각보다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리스크 해소하고 있고 정말로 그대로 우리가 봤던 개인뷰가 그대로 가죠. 그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주마다 공지사항들 읽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고품격 돈 버는 경제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저도 이런 이슈를 다루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도 어제 IPO 관련된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K뱅크 이슈 같은 경우 어제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전태진 대표님도 조금 관련돼서 상장 관련된 내용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일부러 어제 걸로 좀 이벤트 드리븐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어제 걸로 조금 읽어드리려고 이런 공부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세 번째 삼수 끝에 이번에 K뱅크가 입성을 했어요. 첫날 주춤하고 성장 드라이브 이거 언제쯤 올 거냐. 미래 목걸이로 점 찍었대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글로벌 테크뱅크를 만들 것이다. 저비용 실시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공모가가 8,300원이었는데 향후 성장 가능성을 지금 체크하는 기사죠. 성장 전략의 중심축이 SME 플랫폼, 플랫폼, 디지털 자산, 인공지능, AI.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핵심 성장축, 부동산 담보대출 등 핵심 성장축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향후 성장 키워드를 보면은 SME 금융이라고 해요. 중소기업 대출 같은 거 해주고, 그리고 플랫폼 금융을 한다 그랬죠. 디지털 자산을 한다 그랬죠. AI 금융을 한다 그랬죠. 기사선상에 있는 키워드를 뽑아보면, 그리고 아래 내용을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 무슨 말을 했냐면요. 2030년까지 목표로 자산 85조를 할 거고, 중요한 사업 포인트가 플랫폼 금융 제휴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라든지 무신사 뭐 이런 것들과 이커머스랑 좀 연결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쉽게 쓰게 하겠다. 소상공인 금융 플랫폼을 만들 건데 스테이블 코인까지 붙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교집합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외 송금 파트너 좀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뭐 누구나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무서워야 될 수 있는 대어였단 말이에요. 대어. 근데 어제 시장 반등하면서 대어 IPO인데 첫날 시장 반등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전쟁 이슈와 환율 급등 속에서 패닉셀, 패닉바잉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흔들어 버리니까 시장 환경 자체가 IPO에 살짝 불리한 타이밍이기는 합니다. K뱅크가 지금 3수 끝에 코스피에 입성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공모가 근처에서 마감한 게 팩트죠. 그럼 지금 분쟁 리스크로 요동치는 상황에서 힘도 못 써버리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반도체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고 관심들이 키워드가 여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보고 있으라는 거. 지금 종목별 장세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보여요. 그래야 제가 매번 1, 2주일 빠르지 않습니까? 항상 빨랐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지금 IPO 이거 대어 느낌이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럴 때 공부해놔야 저점이라든지 음봉에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궤적의 스윙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 대단히 불안하네 또 이거. 종목 추천 아닙니다. 금요일이라 좀 딥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라서 한 거예요. 아셨죠? 자, 바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이슈죠. 우리은행. 일하는 AI 시대를 연대요. 금융권 첫 AX 추진. AX라는 게 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 착수한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전환 AX 추진할 거다. 사업에 착수했고 AI 기반의 경영 시스템의 대전환을 나섰다. 뭘로 바꿀 거냐? 기업 여신이다, 자산 관리다, 내부 통제다, 고객 상담이다, 업무 자동화다. 5개 과제에 29개 업무, 175개 에이전트를 최종 선정. 많이도 선정했다, 그쵸? 근데 현장 요구 사항이 575개였더만요. 이게 575개 이거 바꿉시다. 이거 좀 해봅시다. 575개 중에 175개를 추려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29개 업무 뭐 도입되면 업무 처리 속도가 한 30% 빨라지지 않을까? 라고 해서 12월 정도의 일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사상엔 12월 정도 일정을 한다는데 97개 에이전트 정도 하고 내년 초까지 78개를 순차적으로 출시한대요. 그럼 어떤 것들? 작년 금융주 품절 날 때 기억나세요 혹시? 우리가 금융주는 살려도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원회로 올라가 버리니까 금융주 품절 날 때 이런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은행은 원래 사람이 왔는데 느리게 대응하고 촤일 기다리죠. 그 번호표 뽑고. 그렇게 되면 돈이 새는 구조예요. 왜냐면 상품이라도 하나 팔아야 되는데 상품을 못 팔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 승인 늦으면 고객이 나가버리고 통제가 느리면 사고가 터져요. 그리고 상담 늦으면 민원 폭발합니다. 근데 AI가 일까지 하면 30% 줄인대요. 이벤트 드리븐 생겼죠. 속도 격차가 은행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속도 격차가 곧 경쟁력이다. 제법 안다, 그쵸? 왜냐면 이제 소문날 거 다 났어요. 제 와이프도 금융계인데 금융권이에요. 그러니까 나 말하면 다 아는 은행원인데 과장입니다. 과장인데 이제 알 사람 다 알아요. 이제 알 사람 다 알아서 그래갖고 제가 은행주를 잘 안 읽지 않습니까? 아유, 이제 뭐 맞아요. 긍정 방향 맞아요. 제 걸 듣고 가신대요. 우리 그 직원분들도 지금도 아마 와이프랑 그 직원분들 지점장님도 제 거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산업에서 은행이라는 산업이 인력발에서 시스템발로 넘어가는 시도탄이 되는데 금융권은 앞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많이 뽑는 은행원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AI가 먼저 이걸 좀 뽑아놓고 AI가 먼저 기준을 하고 먼저 꽂아놓은 은행이 속도를 줄이는 은행이 이긴다는 소리죠. 지금 제 와이프도 걱정을 하긴 하던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줄어드니까 이거 사양 아니냐? 뭐 이러고도 있는데 사실 청년층보다 중장년층이 더 은행률이 높아요. 은행 돈도 많이 맡기지만 이용률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사양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명예 이게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치사하게 봅시다. 어찌됐든 AI의 영업이익은 올라갈 겁니다. 은행. 그쵸? 사람이 쌉니까? 만들어 놓은 AI가 싸겠습니까? 영업이익도 가뜩이나 금융주들은 다 좋은데 더 남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재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는 조금 아니 제 와이프가 은행원이니까 와이프를 비유해서 살짝 냉정하게 진단해도 되잖아요. 자, 봅시다. 은행에 우리가 돈 왜 맡깁니까? 왜 맡겨요? 맡아주는 것도 감사한데 공짜로 맡아주는 게 아니라 돈까지 줍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이자 주잖아요. 이자. 자, 왜 줄까요? 다 억대 연봉자들 아닙니까? 과장급 되면? 그럼 그 공짜로 돈을 맡겨줘서 감사합니다. 공짜로 돈까지 주는 이유는 억대 연봉자들 월급 다 주고 우리 가족들, 우리 행복경제TV 시청자분들한테 돈 다 주고도 남길 자신이 있으니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대출 상품도 만들고 금도 사고 달러도 사고 이것들로 돈놀이를 굴릴 수 있을 자신이 있으니까 맡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거 싫으니까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AI가 들어온대요. 그럼 은행도 좋지만 데이터 보안, 컨택트 센터, 업무 자동화. 자, 어디에서 이게 내부 인트라넷을 쓰지 않습니까? 해킹당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은행은. 이런 보안주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드리븐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공부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항상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특히 더 안 하고 있죠, 종목을. 자, 그만큼 오늘은 조금 더 관망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됩니다. 자, 코스피 지옥에서 천당까지 단 하루였는데 V자가 아니라 W자 느낌 좀 나오죠. 그래서 조금 오전에 급하게 다룬 거예요, 이건.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왜 반등이 강했나? 지옥에서 천당까지 단 하루였다. 역대급 V자 반등이다. 자, 12%보다 급락하고 12% 급락했다가 올랐다. V자다. 빠르고 강하게 오른다. 유동성 급등 국면 영향이 있다. 추가 하락 여력도 있다. V자 반등 비교 사례가 어떻게 나오냐면 표 잘 만들어놨어요. 자, 코스피가 이렇게 해서 패닉 셀 때 관세 전쟁 여파했을 때 관세 또 남아있죠, 우리. 그러니까 전태진 대표님도 다룬 것도 저도 간단하게 다시 다뤄서 이거는 좀 줄여서 말한 거예요. 저도 오전에 급하게 이거 뽑은 건데 미국발 경기 침체 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하락하죠. 중동발 지금 우리가 가장 당황했던 게 패닉셀과 V자 반등이죠. W 느낌 오죠, 약간. 근데 여기 W 느낌에서 요런 느낌으로 가면 살짝 빠졌다가 다시 빵 반등해주는 우리가 가장 베스트 원하는 그림은 이 그림일 겁니다. 좀 싫어하는 그림은 뭡니까? 진짜 완벽하게 W로 그리고 만드는지 완벽하게 W 사람들이 녹아나는 장세가 보통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의 생각보다 예를 들어 과거 폭락작에는 그쵸 낙폭의 50% 회복 차트상의 되돌림 기술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되돌림을 하는데 못해도 2, 3일 걸렸습니다. 못해도 2, 3일. 근데 지금 뭐예요? 하루 만에 다 복구한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다 복구해버리고 그리고 예전보다도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는 게 우리가 느껴져요. 폭락도 빠르고 반등도 빠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ETF부터 알고리즘, 프로그램, 뭐 레버리지 자금, 뭐 개인 참여율 이런 게 다 늘어났어요. 대한민국 시장이 핫하긴 대단히 핫하다는 겁니다. 거의 코인 같아요, 요새. 살짝 등골이 서늘해지죠. 패닉 뒤에는 V자보다 W가 많으니까 폭락에서의 회복 탄력만 오늘 진짜 유심히 보세요. 폭락을 딱 했죠, 예를 들어. 자, 저는 나쁘게 보느냐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지금 봤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지상군 투입 안 하고 살짝 긁는 거 바로 어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어제 거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바쁘니까 시간 조금 이제 시간이 대단히 아껴 써야 돼요. 어제 얘기하고 자랑하고 있으면 시간 다 날라가요. 그래갖고 어제 거 경제주마등급은 남아있고 우리 채널에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어제 거 꼭 보셔야 돼요. 제 거. 그래갖고 하는 거 보면 리스크를 짧게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길어질지 작아질지 미래는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한 번 본 공포와 한 번 본 가격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시장을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저는 부정론자가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 오해를 하면서 사람 살리고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반등해서 기분 좋다고 해서 제가 하는 얘기라고 했어요. 우리 해치에서 살려낸 건 우리 가족들 얘기고 우리 시장이 5천을 봤죠. 한 번 본 가격을 잊지 않을 거란 소리입니다. 더 심하게 말해볼게요. 더 심하게 충격 뒤에 변동성 장세 오면 어떡할래요? 겁들이는 게 아니라 종목별 장세 흐름 올 수 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 안 하고 진짜로 나빠지면
제가 좋아하는 금요일에. 그래서 대단하게 뛰어난 인사이트 주자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어제 어땠어요? 자, 이거 제가 짤 만드는데 어떤 게 가장 비슷할까? 손톱 딱딱 물어뜯으면서 불안해서 이러고 있다가 올라가니까 좋아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방향성 나왔어요? 나왔죠. 뭡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우리라고 해도 돼요. 오늘은 저는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 주식시장에 좋은 말 하면 다 행복합니다. 다 행복해요. 저 모든 정부를 다 좋아했어요. 말만 안 바꾸면. 자, 이거 정치 얘기 아닙니다. 또 정치병 하지 맙시다, 우리. 자, 기관이 방어하는 종목. 그렇죠. 기관이 방어하는 종목. 이거 어제 헤드라인이에요. 한국경제TV. 100조 대 시장의 안정을 준비할 거예요. 야, 주식 환율 변동 조폭 대응에 우리나라에 마음에 드는 게 이런 거는 좋더라고. 그쵸?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것만, 돈 버는 것만 생각합시다. 또 정치한다고 하니까 끄자. 네, 기관이, 자, 보세요. 첫 번째. 시장 주도주. 이 장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게 시장 주도주였죠. 어제 상승될 때요. 시장 주도 섹터가 먼저 살아났어요. 그렇죠. 뻔한 소리죠. 지수를 이끄는 반도체 대형주들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이 가장 들어오는 것도 이걸로 우리가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뻔하게 다 패스. 자, 기관이 방어하는 종목들. 자, 이렇게 딱 흔들릴 것 같다라고 이거 기관은 아무 종목이나 안 사요. 그리고 아무 종목이나 방어 안 해요. 가장 먼저 선호하는 게 뭡니까? 실적 조금 잘 나오는 거. 산업이나 지위나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거래량이 그래도 조금은 나오는. 야, 대형주가 먼저 살아나지 않겠어? 맞아요. 맞는데 시장 주도주 성향을 가진 종목은 시장 주도주는 어차피 잘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거고 기관이 방어하는 종목은 보통 실적이나 산업, 뭐 지위, 유동성, 미래 산업에서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되는 부분들로 조금 많이 방어해 줍니다. 그리고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도 좀 방어를 많이 해요. 패닉장이 끝나면 시장은 항상 펀더멘탈을 보고 공포를 체크한다 그랬잖아요. 실적이 없는 종목 테마주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또 이게 반등이 짧아요.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괜히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로봇주 같은 경우가 요새 좀 드리븐이 심했어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또 살짝 그러네. 또 이제 로봇주 가신 분들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네. 아, 로봇주 올라올 거예요. 로봇주 올라올 건데 살짝 유동성이 요새 좀 심하죠. 좀 짜증나죠, 요새. 그렇죠? 자, 그리고 유동성이 큰 종목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움직일 때 항상 유동성이 먼저 체크해요. 그러니까 거래량 보라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큰 종목들이 먼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벤트 드리븐들이 있어요. 또 뻔한 소리 하나. 그쵸? 아니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래서 유동성이 큰 종목들 보면서 자, 특히 기관의 나라에서 이렇게 비용으로 해서 체크를 할 때는 그렇죠. 뭐 여러 대 100조 원대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 집행해라. 이게 어제예요. 어제예요. 근데 우리가 했을 때 100조 원대에서 신속 집행이라고 신속이죠. 신속 워딩이.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자, 지금 우리 가족분들 그렇죠. 국가채권이나 그런 데 방어를 했는데 주식시장이라고 명확하게 워딩이 어제 나온 거예요. 우리도 공부할 게 있으면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저도 알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방어했는데 알거든요. 100조 원대 주식시장 100조 원이라고 써있죠. 헤드라인. 한국경제TV 거예요. 몇 개씩 계속 후속도 계속 나와요. 주식 환율 변동 적극 대응 업데이트 해드리는 거예요. 업데이트. 저도 뭔 말씀인지 압니다. 뭔 말씀인지 알아요. 업데이트 해드리는 거예요. 패닉장이 끝나면 이렇게 이벤트 드리븐이 발생하면 돈은 항상 안전한 곳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대단히 저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급등도 출발해버린 로켓 시장 정상 돌아왔으면 떠있어요. 캔들이 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뭐 공부가 잘 되어 있다면 우리 이 상황에서 문제가 없겠지만 타이밍이 안 맞으면 계좌 수익률을 완전히 녹여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시간이 된다면은 경제주마등에서 안 그래도 바로 켜서 진단을 조금 해드릴 생각이기도 해요. 자, 이런 인사이트 못 들어봤죠? 누가 이렇게 쉽고 냉정하게 진단해 놓습니까? 자, 이거 우하단에 저 끝에 가면은 네모난 거 파란 바 있거든요? 그 한국경제TV 구독, 좋아요, 알림 좀 부탁드리고 하는 길에 제 것도 조금 이제 제 것도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으로 조금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연초에 어떻게 순환매가 갔었냐. 에너지 인프라 작년부터 생각을 해보고 유가 호르무즈라고 해봐서 자,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벤트 드리븐이 발생을 하고 항상 골이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없고 항상 산이 가파르면 골이 깊다라고 했고 골은 이 안에서 용천수가 솟아날 때가 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골 사이에는 그
물이 이곳이 용천수인데 새파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새파란 용천수가 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골인데 골을 파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온천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온천수. 장대한봉에 온천수가 딱 데드캣이라도 이 온천수가 나오는 구간, 이 온천수가 나오는 구간을 공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힘들지도 않고 항상 좋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락장의 시작이냐? 저는 당장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횡보 가능성은 대단히 높게 보고 있고요. 지금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금 유가다 뭐하다 그래도 제가 해운 관련된 것들을 지겹게 공부시켰지 않습니까? 그것도 1월 달부터 공부를 시켰고 조금만 싸운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호의를 했음에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후원 장담을 했죠. 나 미국이야. 유조선 호의할게. 유가 취소제야. 내가 어제 공부한 거라 그랬어요. 야, 이거 미국 주도로 야, 화물선 보험도 해버려. 해협 해양에 내가 호의할게. 이렇게 해서 유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유가를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죠. 시장은 공포를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못 지킬까요? 분명히 지킬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단히 지킬 수 있는 상황 속에서인데 불구하고 시장은 공포를 잡아먹고 지금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장기전에 갈 거냐? 아니에요. 미국이 얼마나 예민한데요. 호르무즈에서 지금 딱 갔고 지금 시장은 흔들렸지만 많은 부분들이 흔들렸지만 다시 제자리로 회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금요일장은 조금 약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대부분 금요일하고 월요일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스윙의 궤적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월요일은 살려도 누가 대장인가? 어떤 것들이 이벤트 드리븐을 가고 있는가? 금요일도 장마감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다음 주의 연속성은 어디서 발생할 것인가? 금요일과 월요일을 눈치 보는 날로 제가 설정을 많이 합니다. 장이 좋으나 장이 좋지 않으나 월요일날 대장을 찾고요. 그리고 화수목 정도의 공략을 해서 금요일날 밀린다 싶으면은 다 수익 시전, 차익 시전 해버리고 뭐 이런 경향으로 제가 많이 가져갑니다. 요새는 스윙의 계적을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좋았는데 좋다고 말하면 또 이제 가슴이 아픈데 괜찮아요. 괜찮고 제가 강력한 리더로서 누군가 이끌어줘야 되는 시점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경제주마등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자, 약 파는 거 아니냐? 약 팔을 거예요? 더 팔을 거예요? 왜냐? 지금 아파 있는 사람한테 약 먹여야 돼요. 지금 어떤 정도예요? 하루는 얼어 죽을 뻔하고 음봉에 하루는 감기에 뜨거워가지고 열나가지고 고열해 죽을 뻔해요. 약 먹어야 될 시점이에요. 들어와요. 오늘은 들어와요. 경제주마등 치면 나오거든요.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약 먹을 시간. 약 팔에 대놓고 팔 거예요. 약 오늘 지금 음봉 이렇게 맞고 양봉 이렇게 열 올라가지고 지금 병원 실려가게 생겼고 다시 음봉 보여주면 또 이제 온도 떨어집니다. 자, 지금 약 먹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제 채널 와서 약 드세요. 그리고 안 되면 제가 살려놓을 거예요. 저도 공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오늘 다음 대표님도 아주 잘 해주시니까 전세대 대표님이 이슈 많이 잘 다뤘고 제가 좀 딥하게 좀 해결 좀 해놨으니까 바로 이제 동시송출할 거니까 찾아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진심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좋았으니까 일단 가족들 관리하러 바로 저도 가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끝!